생존 우선순위 서바이벌 프라이어리티 2026년 3월 29일자를 진행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편집 내용들입니다. 제목 건수는 적지만 내용은 풍부하고요. 질문에 대한 해법 같은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질문을 던져봅니다. 이란 전쟁 불확실성과 변동성을 통제할 수 있는 보호 버퍼는 과연 무엇인가? 제가 질문을 던져봅니다. 원래 기사 제목은 땡크로 뭐 하려는 건지 물가 금리만 4% 공포라고 뉴욕의 윤경환 특파원이 서울경제에서 보도를 한 내용입니다. 트럼프 스톡호라고 제목을 붙였네요. 국방부 장갑차 포함 최대 1만 병력 증파 검토. 트럼프 협상 주장 뒤 이란 핵시설 제철소 타격. 미군 24년 만에 지뢰 배치. 대통령 불신 확산. 주가 채권 하락. 미 인플레 전망 3에서 4.2%. 유가 금리 인상 확률은 올라가고 반도체 헬륨난 위기다. 트럼프 행정부의 군사행동 동참 요구에 선뜻 응할 만한 명분이나 이익이 보이지 않는다는 뜻이다. 미국의 올해 예상 물가 상승률은 연준의 목표 수준인 2%의 2배가 넘는 4% 이상까지 치솟았고 소비자 심리도 빠르게 위축되고 있다. 이 사진은 위트코프 미 중동 특사에 대한 소개 내용을 좀 적어 봤습니다. 장갑차 포함 최대 1만 병력 증파 검토. 이란 발전소 공격류에 약발 안 먹혀. 미국 주식시장 시간을 전후로 한 트럼프 대통령의 변덕에 증시 참여자들은 더 이상 안도하지 않았다. 시장의 불신에는 미군의 증파 움직임도 한몫했다. 같은 날 월스트리트 저널은 미국 국방부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더 많은 군사 선택지를 주기 위해 최대 1만 명의 병력을 중동에 증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미국은 이들과 별도로 미군 해병 원정대 두 곳의 병력 약 5천 명을 일본 오키나와와 미국 캘리포니아 주에서 중동으로 옮기고 있다. 해병 원정대는 이르면 이번 주말 중동에 도착할 예정이다. 뉴욕 타임즈에 따르면 미국은 육군 제82 공수단과 소속 병력 약 2,000명에게도 중동 정계 명령을 내렸다. 루비오 장관은 나아가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 징수 체계를 도입하려 할 수 있다며 이는 불법일 뿐만 아니라 용납할 수 없는 일이고 전 세계에 위험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 세계가 이에 맞설 계획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미국은 그 계획의 일원이 될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다. 동맹국과 우방국의 이란 전쟁 동참을 촉구한 셈이다. 트럼프 협상 주장에도 쉬지 않는 교전. 이스라엘 이란 핵시설 제천소 잇따라 타격. 미군도 24년 만에 지뢰 실전 배치. 이란 곧 종전한 역제한할 듯. 미군이 대인지뢰를 실전에서 사용한 것은 아프가니스탄 전쟁이 마지막이다. 이번에 그 전쟁지뢰 투입 사실이라면 23년 만에 처음 사용이 된다. 양쪽 모두 소모전을 벌이는 가운데 물밑 접촉이 있기는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로이터 DPA 통신에 따르면 27일 요한 바데플 독일 외무장관은 미국과 이란이 물밑 간접 협상을 거쳐 조만간 파키스탄에서 대면 협상에 나설 전망이라고 밝혔다. 이샤크 다르 파키스탄 부총리 겸 외무장관도 26일 X에 파키스탄을 통해 전달되는 메시지로 미국과 이란이 간접 대화를 진행하고 있다며
미국은 15개 항목을 제시했고 이란 측이 이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럽, 아시아 전쟁 목적이 뭔지 모르겠다. 대통령 말 못 믿고 유가 뛰고 주가 채권 하락.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는 27일 자국 언론인 프랑크푸르터 알게마이네 차이통 FAG 주최로 열린 한 포럼에서 진정 이란의 정권 교체가 목표인가라고 반문했다. 만약 그렇다면 달성하리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금리 인상 확률도 뛰고 있다. 시카고 상호거래소의 패트 위치에 따르면 연방금리 선물시장은 이날 연준이 올해 말까지 기준금리를 현 3.5에서 3.75까지 더 높일 가능성을 장중 52%까지 높였다. 채권 시장에서도 미국 국채 매도세 확대로 금리가 장중 급등했다. 미국 올해 예상 물가 상승률 3%에서 4.2% 상승, 금리 인상 확률 폭등, 반도체 헬륨면 위험 속 주말이 고비. 뉴욕타임즈는 헬륨이 없다면 TSMC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선도적인 반도체 기업들은 생산 라인을 계속 가동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과 주요 외신들은 미군의 지상전 투입이 사실상 트럼프 대통령이 쓸 최후의 수단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면서 나온 선택지로는 이란 핵시설 지하에 묻힌 농축 우라늄 탈취, 이란 원유 수출의 약 90%를 담당하는 하르그섬 점령, 이란 석유 기반 시설 완전 파괴, 호르무즈 해협 인근섬 점령 등을 꼽았다. 이들은 모두 지상군 투입이 필요한 작전들이다. 또 공중전에 치중한 지금까지와는 달리 막대한 미군 사상자 피해를 부를 수 있는 방법들이다. 이란 전쟁이 확전과 협상의 기로에서 어느 길을 택할지는 이번 주말에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의 말에 대한 금융시장의 신뢰가 이미 바닥까지 떨어진 상태라는 점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언행을 모두 불확실성으로 받아들이는 탓에 행정부가 어떤 선택을 하더라도 시장 변동성은 좀채 줄어들지 않을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개전 초에 꾀했던 이란 정권의 완전한 교체나 이란의 무조건적인 항복 같은 결과 역시 단기에 얻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라고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제가 이 질문에 대해서 불확실성과 변동성을 통제할 수 있는 버퍼는 과연 무엇인가 했는데 뒤에 가서도 정리가 되겠습니다만은 새로운 파이프라인으로 이 해결을 한다. 이건 참고적으로 이란에서 중국으로 가는 육상 파이프라인 이미 설치되어 있다고 하는데 이게 아프가니스탄과 그 다음에 파키스탄의 국경 분쟁에 의해 가지고 이것도 좀 불안해지고 있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얘기를 조금 충분 조건 논리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만약 트럼프의 언행이 불확실성으로 인식한다면 그러면 시장 변동성은 좁히지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미국 제조 부활과 세계 패권 일관성을 시장이 미인식하기 때문이다. 이런 게 미인식을 한다면은 다음에 일어난 일도 인식하기가 좀 어렵겠죠. 중국 1대1로 실패하게 만들고 서구 1대1로로 수립한다. 또한 미국은 북극 항로를 러시아와 함께 같이 장악한다. 이런 것까지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뒤에 내용을 앞에 미리 갈등 해소도로 그려봤는데요.
이란 전쟁을 종식하기 위하여는 이건 필요조건 논리입니다. 반드시 이란 호르무즈 해협 통과의 징수를 해야 한다.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통과 징수를 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호르무즈 해협 주권을 이란은 확보해야 한다. 한편 이란 전쟁 종식을 위하여는 이란 석유 시설을 파괴해야 한다. 이란 석유 시설을 파괴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호르무즈 해협 우회 파이프라인을 완성해야 한다. 세계 석유와 액화 천연가스의 5분의 1이 보통 통과하는 좁은 수로는 이스라엘 공화국의 가장 강력한 무기로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이제 연간 수십억 달러의 잠재적 수익원이자 세계 경제에 대한 압박으로 전환하려고 합니다. 아바스 알 라와티가 CNN에서 3월 29일 날 보도한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 호르무즈가 막힌다. 이것 때문에 이제 다들 문제고 통과료를 내구설에도 통과를 하겠다는 건데, 그러면은 이란이 돈을 벌면은 전쟁 자금이 계속 생길 거고, 이란을 내려앉히는 게 목적인데, 그래서 그 호르무즈 해협 우회 파이프라인 완성이 빨리 되면은 호르무즈 해협의 그걸 가지고 그것을 무기로 대항하는 이란의 그 방법은 무력화시킬 수 있다. 그러니까 이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주권을 확보하는 것은 막을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지난 정부 때 연 2조 줄인다던 분담금 다시 올린다는데 재정 확보 대 소비자 부담. 박소정 기자가 조선비지에서 3월 29일 아침 6시에 냈네요. 그림자 조세 부담금 90여 개, 지난 정부 대대적 정비로 감소. 이게 이 연도 94년도에 아니 2015년도에 94개였던 게 이제 82개까지 지금 줄어들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비행기 티켓값에 붙는 출국 납부금 인하됐는데 다시 인상 전망. 부담금 인상은 재정 여력을 확대하는 효과가 있다. 부담금 재원이 두터워지면 공익사업에 드는 비용 부족분을 일반 조세로 메꿀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국민들 입장에선 갑자기 비용 부담이 늘어나게 된다. 출국 납부금, 여권 관련 국제교류 기여금, 영화 상영관 입장권 부과금 같은 생활 밀착형 부담금 인상은 소비자의 불만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새로 임명된 기획예산처 장관이죠. 왕년에 반미모 했다는 운동권으로 소개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을 강하게 얘기하자면 국민을 개돼지로 만드는 지원금 정책 없애고 부담금 간접조세 줄여라. 겉으로는 퍼주기 생색을 내면서 뒤로는 다시 뺏기 하는 거냐. 그거 외에 제가 개별적으로 스루풋 회계로 분석하는 거에서도 LNG 소비자 가격 주택용이 가장 많이 올랐습니다. 목록 Q&A 우문현답 포함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김정민 국제전략연구소 3월 28일 방송분입니다. 오늘은 이것을 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2시간여 동안 방송 내용을 열심히 타이핑을 해 봤는데 제 표현력이 좀 부족한 것도 있을 거지만은 제가 소리내어 읽어서 거부감이 드시는 분들이 있다면은 이 김정민 국제전략의 그 견해에 반하는 사고 방식을 가지고 계신 거겠죠. 저도 일부는 수용 못하는 것도 있지만은
일반적으로 충분히 이 상관관계 추론으로는 대단하다고 느끼는 그런 분야입니다. 친미라고 하면 미국이 좋아하나? 기대하지 말라. 카타르를 봐라. 2008년 서브프라임 위기 때와 코로나19 때 미국이 국채를 팔려 하니까 통화스와프를 해주었을 뿐이다. 미국은 미국의 국익을 우선으로 판단한다. 미국만 자기 이익만 챙긴다는 게 이상한 게 아니다. 누구나 다 그렇게 하는 것 아니냐. 국제관계는 이해관계의 싸움이지 선과 악의 싸움이 아니다. 도덕적 판단을 하지 말라. 조건을 제시할 때 거기에 맞는 대응을 하면 되는 것이다. 감정을 넣지 말라. 민주당 내 싸움 누가 이길지 누가 아냐. 이재명은 노무현 같지 않다. 노는 그저 이웃 아저씨 인상. 워낙 엑스맨들이 많아서 더 두고 봐야 한다. 지금 특검 핵심적인 것 빼고 하는데 관심이 없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지금 특검은 국힘 공격하는 정치적 특검일 것 같다. 김건희 통일교 신천지 왜 특검 안 하냐? 문제 안 되는 것을 문제화하는 애들이 문제다. 서울, 부산, 대구만 신경 쓴다는 국힘. 영종도는 민주당 난리 경선이다. 현수막 정치판 어차피 민주당끼리 서로 경쟁하고 난리다. 이재명 파리하는 그런 애들이 간신배들이다. 영종도는 개발이권이 많은 곳이다. 다른 것도 마찬가지 아닐까. 아나 무인들. 그런 애들 관리해야 이재명이 관리해야 할 것이다. 지방선거 압도적으로 민주당이 이길 것이다. 남아시아인보다 동아시아인들의 외모가 더 좋다. 백인과 동아시아 혼혈 나쁘지 않게 나온다. 21세기에 국제적인 위상을 가질 동북아의 문화와 경제 규모 무시를 못한다. 동아시아인들 말을 잘 듣는다. 개기지 않는다. 유교의 영향을 받은 국가들이기 때문 아닐까. 한국 방골이라고 그러는데 아니다. 한국인 약강 강약 아니냐. 중국에 대해 찍소리 못하는 깨갱하다. 엘살바도르 대통령 팔레스타인 사람이다. 이주민 세력이다. 그게 상식적으로 가능한 일인가? 개천에서 용 난다는 말 안 믿는다. 개천에 있던 용이 나온 것일 뿐이다. 다 잘 살았던 애들이다. 부자들의 성공시나 개구라이다. 트럼프를 서포트했던 세력들과 같다. 비트코인을 국가화폐로 만들었다. 우범사유였는데 갑자기 토착 카르텔을 때려잡았다. 그게 어떻게 가능한가? 그건 의심해 봐야 한다. 강력한 배후 세력이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미국 불법 이민자 엘살바도르로 보냈다. 반합법화된 세력 캐리비안 해적들 출신들 배경 아니겠느냐. 저도 여러 번 캐리비안 해적의 음악이 너무 좋아서 하는데 트럼프가 그 플로리다주 마라라고 이런 쪽인데 원래 그 카브리의 해적들이 신분 위장이 돼가지고 돈을 가지고 미국에 상륙해서 지금의 지배 세력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 트럼프 아저씨도 캐리비안 해적의 후손 역할을 지금 제2의 캐리비안 해적이다. 뭐 이렇게 보면 안 될 거 없지 않냐 이런 생각을 방송에서 해본 적도 있습니다. 국가 공권력을 이용해 자기들의 이권을 챙기는 티벳 오방색 우리와는 좀 다른 것 같다. 방위를 색깔로 표현한 것은 비슷한 것이다. 일본 신토는 잃어버린 한국의 고유신앙이라는 것을 잊지 말라. 우리는 버리고 일본은 지켰다. 일본 것을 보아야 우리 한국인들이 고대 신앙을 알 수 있다. 민족종교 제사는 조선시대 문화이다. 일제시대 때 만들어진 게 민족종교이다. 후지하라 가문과 천황이 제사를 지낼 때 삼국시대 때 종묘제의 음악을 연주한다. 삼국의 문화를 찾으려면 일본 신토를 배워야 한다. 우린 짝퉁조차도 없어졌다. 우리 오리지널은 뭔데? 원래 의식은 뭔데? 모르면 일본 거 보고 배울 수밖에 없다. 일본 신들 대부분 한국 신들이다. 조선 이전의 종묘제례가 일본에 넘어가 신토라고 불리는 것이다. 이런 얘기한다고 친일파라고 욕한다. 아마테라스 오미카미 신
원래가 가해의 신이다. 부동명왕 무력의 왕 천둥 번개의 신 신사의 대부분 모셔져 있다. 석가모니 이전에 있던 토속신이다. 고려 신사 때 가면 반드시 있다. 등에 가면 치우천왕이라고도 명한다. 짐작은 황제 혼원과 전쟁을 할 때 티벳에 가서 산신이 되었다는 설이 있다. 환단고기에서 보면 티벳 언저리에서 한국인이 온 것이다. 그 뿌리가 파미르를 가리키고 있다. 그렇게 추측한다. 일본 신토에 티벳과 관련이 있는 것이 많이 나온다. 동의적으로 살 때 치우가 거기서 살 때 이미 치우는 티벳을 왔다 갔다 했다. 일본에서 주류설은 아니다. 일본인들의 정신을 일본 열도에 묶어놓은 메가도 통치로 고정화되었다. 이게 식민 통치다. 타일러는 의심한다. 타일러 볼까요? 그 친구가 방송하는 게 꼭 위장요원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이란 전쟁 또 이야기할 것이다. 호메이니가 유대인이다. 사실은 그 이후로 신정 정치가 이어오고 있다. 카자르 지방에서 왔다. 팔레비 왕조 이전 전에 카자르 왕조가 있었다. 카자르 왕조는 트르크계 아슈케나지이다. 아제르가 카자르이다. 이란 통치 세력들 이란인들이 아니다. 아르제바이잔 사람들이다. 나는 저들이 진짜 전쟁을 하는 게 아니라고 강력히 의심한다. 왜 이란이 아랍에미리트를 많이 공격했을까? 이스라엘보다 아랍에미리트를 더 공격했다. 아, 이거 이상하다. 정해진 시나리오대로 하는 것 아닐까? 진짜 전쟁은 맞다. 이 전쟁을 통해서 어떤 미래를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것 같다. 오징어 게임을 생각하면 맞을 것 같다. 디테일은 니들이 알아서 하고 알고 있는 것들을 나는 엮을 뿐이다. 엮는다는 게 상관관계를 추론해낸다는 거죠. 신생 재생에너지에 가장 유리한 것은 중국일 것이다. 미국이 제2의 사우디아라비아가 될 것이다. 키신저의 말이 있다. 이상한 것들이 있다. 이란 전쟁은 오래 끌수록 좋다. 형식적으로 종전선언을 한다면 4월 9일 사순절에 맞춰서 끝내는 것이다. 이 뒤에 종교가 있는 게 아냐? 라고 의심하게 된다. 세상의 일은 계획된 대로 되지는 않겠지만 미중 전쟁 속에서 어떤 전략이 좋을지 주식시장에 돈 밀어 집어넣게 만들고 부동산에 자본이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그 상태에서 무너지면 다 가난해지게 만들어야 할 목적이 있을 것이다. 일본 시장이나 한국의 주식시장 지금 거품이 막 일어나고 있는데 나중에 많은 사람들을 다 거지 만들려고 하는 것 같다. 미국 중심의 공급망 개편을 위해서 서방판 1대1로는 성공할 것이다. 이미 한국 기업들은 움직였다. 한국 중소기업도 미국에 많이 투자하면서 의존도를 많이 높였다. 요거에 대해서는 좀 공감이 되는 게 제가 그 아이소 그 심사도 해본 경험이 있는데 정규 그 심사원이 미국에 그 심사를 할 대상 기업들이 많아지니까 아예 미국에 들어가서 그 1년 내내 심사를 하다 보니까 회사들이 많으니까 한국에 안 들어와서 만난 지가 좀 오래된 그런 분이 있어요. 언제 만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미 많은 한국 기업들이 미국 가서 일을 하는데 뭔가 그 거래를 하려면 아이소 인증서를 다 보여줘야 되거든요. 미국에서도 거래할 때도. 그러니까 다들 아이소는 이제 기본이기 때문에 매년 그걸 또 그 사후 심사를 받아야 됩니다. 시스템이 잘 돌아가는지 그런 게 있습니다. 대중무역보다 대미무역에 힘을 더 쏟았다. 4차 산업의 가장 많은 수요는 미국이다. 이게 뉴월드 오더지 뭡니까? 신세계 질서. 영종도 사람들 빚이 거의 없다. 6억이면 자가에서 살 수 있다. 똑같은 아파트 송도는 18억이다. 송도라는 프리미엄 소득 수준이 영종도보다 높다. 인천공항 물류센터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영종도에 많다.
운소역 오피스텔에서 살면서 월세 내고 사는 사람들, 하늘도시 아파트촌은 신혼부부들이 많다. 집값이 싸니까 사람들이 빚이 별로 없다. 자기 자본 80%는 있어야 집을 사게 했다. 규제가 까다로웠다. 그래서 남는 돈 잘 쓴다. 송도는 상가가 계속 망하고 있다. 분당만 같은 송도만, 온갖 것만, 동탄만도 있었는데 다 박살났다. 영종도는 요즘 호황이기도 하다. 청라 하늘대교 자전거 타고 오는 사람들도 많다. 그래서 빚이 없어야 한다. 한국 가계부채가 높은 나라이다. 세계 거의 1위 정도 된다고 하죠. 그래서 경제가 호황이 나지 않는 것이다. 잘 나가는다는데 왜 돈이 없냐? 대기업들은 잘 나가는데 미국 같은 데 투자해서 하지만은 그 낙수 효과가 지금 거의 없다는 얘기죠. 그리고 일반 국민들은 그 대출을 갚냐고 허리가 휘어진다. 이란 전쟁 장기화되면 금리 올리면 부채 가진 사람들 더 죽는다. 금융위기 때 수출로 살아났지만 지금 위기가 온다면 살아남기가 어렵다. 나는 5억 빚 거의 15년 걸려 힘들게 갚았다. 고통스럽게 빚을 갚았다. 이제는 부담이 덜하다. 건물주 의미 없다. 상속세 때문에도 안 된다. 건물이 갖는 의미는 이제 끝났다. 상속세 면제점 올려주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기 코가 석자인데 세금을 내야 내 거 되는데 그러니까 증여나 상속도 포기하겠다 하는 중소기업 그 3세들도 많이 있다고 그러죠. 서울 경기권에 인구가 몰려 있는데 대한민국 사람들 80%가 해당될 것이다. 화성이나 동탄도 그렇지 않나. 그래서 우리가 영종도에 들어왔다. 러시아가 한미연합훈련에 태클 거는 이유는 지금 러시아가 극동지방을 방어할 만한 군사력이 없어서 그런 것 아닐까. 러시아가 잃어버린 전차 2만 대라고 한다. 다시 만들 능력 생산 공장 그렇게 돌아갈 수가 없다. 지금 드론 날리고 있다. 만약에 북한이 갑자기 붕괴된다면 우리가 장모의 나라를 쳐들어간다면 러시아 막을 방법이 없을 것이다. 러시아 입장에선 한국도 무서운 나라일 것이다. 러시아 푸틴이 죽으면 미래가 없다고 본다. 독재 국가의 특징은 강력한 독재자가 없어지면 후계자가 없다. 그 부하들끼리 내전이 일어날 것이다. 몰래 숨겨놓은 지도자가 있다면 몰라도 말이다.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되면 지금 나이도 많은데 85세면 2035년 이후 미래에는 러시아는 없다. 러시아 인구 성비가 깨졌다. 씨가 말랐을 수도 있다. 러시아 전쟁 후에 거대한 땅을 지킬 수 있을까? 그래서라도 남북 통일해야 한다. 만주도 빈 땅이 되고 시베리아도 빈 땅이 된다. 그러니 다민족 국가로 한국이 되어야 한다. 과거 청나라 말기 때와 같이 만주는 비었다. 청말의 동북삼성 빈 땅이었다. 한유라는 문화로 이민족을 한국화시켜야 한다. 이슬람 돼지고기 먹는 순간 이슬람 무너진다. 한국에 와서는 안 먹을 수 없다. 한국에 오면 한국 문화를 따르라. 상호주의로 하라. 한류에는 K푸드도 들어가 있는 거임. 인종적으로 여자가 훨씬 동화되는 속도가 빠르다. 여자들이 새로운 문화에 빨리빨리 적응한다. 한국에서는 러시아 여자들 빨리 적응한다. 나라가 망하면 남자들이 병신되는 것이다. 소비에트 망하고 러시아 남자들부터 무너진다. 일본도 마찬가지. 한국이 경제를 잘 지켜야 한다. 한국은 아빠 성 따라간다. 카자흐스탄 여자가 이혼하면 끝이다. 여자 비율이 높다. 부잣집 딸도 꿈이 첫 번째 부인이 되는 것이라고 한다. 그걸 묵인하지 않으면 나머지 여자들은 결혼하지 못한다. 첩이라고 비난할 수가 없다. 남자가 자기 앞가림을 할 수 있어야 중앙아시아에서 결혼할 수 있다. 금과 은의 가치는 폭락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지금은 중동금은 팔아 무기 사는데 일시적으로 금값이 내려간다고 생각한다. 누군가가 주워 담고 있을 것이다. 그 후에 가격이 오를 것이다. 누가 주워 담고 있는지 중국이 꽤 많이 담고 있다고 그러죠.
존버가 가능해야 한다. 지출을 확 줄여라. 지금이 한국의 최전성기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방송을 끝냈네요. 러시아 한국 정부 전인과 다르지만 우크라이나의 무기 지원 시 보복. 장재용 기자가 MBC에서 3월 29일 거의 자정에 보도를 했습니다. 러시아가 한국 정부가 이전 정부와 다르다고 평가하면서도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를 지원하면 보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안드레이 루덴코 러시아 외무차관은 현지 시간 28일 타스통신 인터뷰에서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를 직간접적으로 공급하는데 한국이 참여하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고 다양한 채널을 통해 전달해 왔다면서 이러한 경고가 안 지켜지면 보복 조치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루덴코 차관은 러시아에 대한 한국 현 정부의 수사가 전임 정부와는 상당히 다르다면서도 선의는 실질적 조치가 뒷받침될 때 비로소 가치가 있다며 한국 정부가 무역 경제 관계 정상화를 위한 어떤 움직임도 보이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뉴스를 보고서 그 차관이 루덴코네요. 러시아가 북한군 용병 쓴 것은 되고 한국이 우크라이나의 직간접 무기 제공은 안 되고 우크라이나 전쟁은 남북한도 적대적 간접 전쟁을 하는 상황이라고 비유해야 할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한국은 미국에 파는 것이지 우크라이나에 파는 게 직접 파는 게 아니다. 북로 동맹이라면 한미 동맹일 뿐 아니냐. 우리도 동맹국의 요청을 어떻게 무시하느냐. 너희들도 북한한테 용병 좀 달라 해가지고 하지 않았냐. 이런 얘기하면 니들 안 되지. 보복하겠다고 그러면은 보복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현대차는 이미 공장 폐쇄하고 나왔었고, 우리 그 도시락 라면 하고 초코파이 같은 거, 그거 걔네들이 좋아해서 안 될 텐데 뭘 보복하겠다는 얘기지? 이란 전쟁이 격화되면서 3,500명 이상의 미군이 중동에 도착했습니다. CBS 뉴스 3월 29일 이란 전쟁의 파업이 격화됨에 따라 약 2,500명의 해병대원을 태운 미 해군 트리폴리를 포함한 3,500명 이상의 미군이 중동에 도착했다고 토요일 관계자들이 발표했습니다. 미국 중부사령부는 소셜미디어 게시물에서 트리폴리 상륙준비 그룹 제31 해병 원정대의 기함 역할을 하는 USS 트리폴리가 자신의 책임을 지역에 도착했다고 밝혔습니다. 마르코 루비오 국무장관은 금요일에 미국이 지상군 없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또한 트럼프 대통령이 여러가지 비상사태에 대비해야 한다며 미군이 대통령에게 최대의 선택권과 비상사태가 발생할 경우 적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지역에 미군이 도착한 것은 이란이 사우디아라비아 술탄 왕자 공군기지에 탄도미사일 6발과 드론 29대를 발사해 중상을 입은 2명을 포함해 최소 10명의 미군이 부상당한 이후에 혹시 모를 지상군을 증파를 하고 있다. X에 게재된 미국 중부사령부의 그 사진이 되겠습니다. 후시파 외참전 또 하나의 해협불씨 될 수도. 3월 29일 마이니치 신문 맛지옥과 다이치 지금까지 침묵을 유지해온 예멘의 친이란 무장조직 후시파가 미 이스라엘의 공격을 선언했다. 공격은 이란, 레바논 등 저항 세력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모든 전선에 대한 공격이 정지될 때까지 우리의 공격은 계속된다. 후시파는 28일 아침 이스라엘 향해 미사일을 발사한 것을 인정한 뒤 이렇게 선언했다. 후시파는 이란이 중동 각지에 쌓아온 반미 반이스라엘의 네트워크 저항의 축 일각을 차지해야 한다. 원래 예멘 북부 산악지대를 거점으로 한 무장 조직이었지만 2015년 수도 사나를
장악했고 현재 예멘 북부 일대를 시료 지배하고 있다. 후시파는 23년 10월에 이스라엘에 의한 팔레스타인 자치구 가자 지구의 공격이 시작되자 가자의 이슬람 조직 하마스의 연대를 나타내 참전했다. 이스라엘의 공격에 가세 25년 10월에 정전까지의 사이 홍해를 항행하는 상선을 100회 이상이나 공격. 해운의 요충지인 이집트 수이에즈 운하의 통항량은 극감해 세계 경제에 큰 영향을 미쳤다. 전투 참가를 단행한 배경에는 후시파가 활동지역으로 하는 홍해 주변의 전략적인 중요성이 고조가 있다. 후시파는 홍해와 아덴만을 잇는 해상의 요충지 바벨만 대부 해협의 봉쇄를 응시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이미 사우디아라비아는 홍해와 맞닿은 얀부에서 바델만 대부 해협을 지나는 경로로 석유 수송을 전환하는 등 호르무즈 해협의 대체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앞으로 후시파가 홍해 주변에서 선박 공격을 반복해 바델만 대부 해협을 봉쇄하면 이런 대체로도 기능 마비가 빠진다. 또 미군이 이란의 원유 거래의 중요 거점인 페르시아만의 카그섬을 카그섬으로 발음 하가 맞을 것 같기도 하고요. 우리나라 발음처럼 침공을 시사하는 가운데 후시파의 참전은 이러한 미군의 움직임을 견제하는 목적도 있다고 보여진다. 향후 미 이스라엘이 예멘 공습을 단행할 가능성도 있지만 후시파가 거점으로 하는 산악지대는 무기고의 특정이 어렵다고 여겨져 즉석에서 후시파를 약체화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후시파의 무력 전개가 본격화될 경우 중동의 전환은 더욱 확대될 위험이 있다. 해협이란 변명은 근데 없어질 것이라 제가 정리를 하면요. 이란은 인도에만 팔 수 있을 것이다. 한일은 미국 석유에 의존하게 된다. 중국은 이란 석유를 운송하는데 아프가니스탄과 파키스탄의 국경 분쟁으로 새로운 육상 병목 속에 힘들어질 것 같다. 지금 이 해협을 볼모 삼아서 돈벌이 통과료 통과세를 받아내려는 이란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걸 배우고서 예멘 후지파가 여기를 우리가 또 하면은 우리도 돈을 벌겠네. 요 수에즈 운하로 이 물동량이 가니까. 그래서 이 전쟁의 결과는 호르무즈도 아니고 홍해 바벨만 대부 해협도 아니고 새로운 이스라엘과 사우디의 파이프라인으로 유럽으로 간다. 그러니까 여기 아랍에미레이트 그 다음에 뭐 카타르 뭐 이런 데 거 그 다음에 사우디께 그 사우디가 지금 동서 파이프라인으로 가고 있고요. 이것이 이렇게 연결이 돼 가지고 또 이스라엘 내에서는 이스라엘 남북을 관통하는 거로 해서 요게 홍했죠. 열로. 그러니까 수틀리면은 일로 못 내려가면은 열로 다시 주면 되거든요. 근데 그거 외에 전에부터 지금 잘 이용하지 않는 이런 분쟁 때문에 잘 이용하는데 이 규모를 키워서 이스라엘로 다 집합하게 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유럽으로 판다. 그렇게 되면은 이 동쪽으로 못 나오면은 아시아 쪽에서는 힘들어지죠. 그러면 결국은 얘기되는 대로 미국 석유에 의존하는 그런 게 되지 않을까. 러시아 석유를 쉽게는 못 살 겁니다. 한일이. 중국은 더 어려워지겠죠. 맨 앞에 얘기했지만 아프가니스탄과 파키스탄의 국경 분쟁 때문에 그것이 불안해지면은 또 중국은 더 어려울 거예요. 어쨌든 중국 입장에서는 화석연료 휘발유 엔진 이런 차보다는 정책적으로 원래 그 지도자들이 다 공돌이 출신이니까 전기차를 세계 1위의 전기차를 만들어내겠다. 이것은 인정을 하겠다고 JP 모간 다이먼도 인정을 했습니다. 어쨌든
트럼프가 시진핑을 만나러 갔을 때는 중동을 어느 정도 제압을 하고 시진핑이가 미국의 요구 조건을 조용히 수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 때 중국을 방문할 거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노킹즈, 미국 곳곳서 트럼프 정부의 항의 시위, 체포하라, 헌법 경시하지 말라. 야마모토 다카노리가 요미우리 신문에서 3월 29일 날 미국의 트럼프 정권에 항의하는 노킹즈라고 칭하는 대규모의 데모가 28일 전미 각지에서 일제히 행해졌다. 아마 민주당이 동원을 시켰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거는 유튜브에서 올리버 쌤이라고 그 20시간에 걸쳐서 미네소타, 터키 아니죠, 텍사스주에서 미네소타주로 이사하는 그 한미 혼혈 애들이 참 귀엽고 가끔 잘 보고 그 격려를 보고 하고 싶네요. 미네소타주에 가서 잘 정착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